네, 안녕하십니까. 박태양입니다. 네, 저는 박효주입니다. 네, 저희가 그 한남동에 일이 있어서 한남동에 갔다가 또 요즘 핫한 그 나인원 한남 임장도 그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고 왔고, 그리고 나인원 한남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또 최근에 뉴스가 있어요. 나인원 한남에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기사에 보면 그 정부가 던진 세금 폭탄에 90억 최고가 아파트 싸움 났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, 이게 나인원 한남 이야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략 설명을 해드리자면, 그 최근에 법인 종부세 관련해서 완전 폭탄을 맞았잖아요, 법인들이. 근데 지금 여기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수분양자들이 아니라,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예를 들면 뭐 30억에 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, 그거에 대해서 그 호실에 대해서 4년 뒤에 분양을 받는. 근데 그 대신에 그 분양 가격이 확정이 돼 있는 거죠. 뭐 45억 이런 식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, 그 종부세 부담이나, 그러니까 종부세 포함해서 그런 보유세 부담이 시행사 입장에서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분양 전환 기간을 원래는 23년인 거죠. 원래는 23년이었던 분양 전환 기간을 내년 21년으로 당긴 거죠. 왜냐하면 내년 21년 6월 기점으로 해서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,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도 불가피하게 그 너무 심한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그것들을 불가피하게 이제 분양 전환을 당겼다, 이런 식으로 수분양자, 그 예비 수분양자 분들, 지금은 임차인인데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또 난리가 난 거죠. 그렇죠.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기존 주택 처분 관련해서 그 작은 계획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나인원 한남에, 그리고 뭐 4년 뒤에 그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는 거, 이런 거에 메리트를 느껴서 온 건데, 그 기간이 갑자기 2년을 당겨버려서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보유세를 자기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다, 그러니까 불쾌하다, 거의 이런 것들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근데 또 여기 나인원 한남 시행사인 DS 한남 측에서는 지금 정부가 종부세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인상을 하면서 자기들은 적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파산할 지경이다, 이거는 그 너네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진짜 불가피하다, 이런 의견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사실 피해보는 거죠. 네, 양쪽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시행사를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지만, 어쨌든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임대로 거주를 하다가 분양받는 걸로 상호간에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, 그 내용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,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나인원 한남 그 세입자들이 조기 분양에 반대하면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심한 거에 대해서 그 나인원 한남 그 분양 당시,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한남더일의 그 전례를 따라한 것도 있었지만, 그거랑은 달랐던 게, 그러니까 분양가를 아예 4년 후 분양가에, 그 분양 전환 시점의 분양가에 대해서 아예 특정을 해놨던 거죠. 그 주력 평면이라고 할 수 있는 75평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중반 이렇게 형성이 돼, 이미 분양가가 확정이 돼 있었고, 그 이외에 90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전후로 해서 이렇게 분양가가 확정이 돼 있었는데, 이게 그 전에 한남더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, 한남더일도 물론 그 임대후 분양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분양 가격에 대해서 특정을 안 해놨었기 때문에 그 분양 전환 시에 논란이 많았던 거죠. 세입자들하고 이 사업 주체 측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영해서 나인원 한남은 임대후 분양이라는 거는 한남더일을 따라가지만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주겠다, 이러니까 또 그 임차인분들, 예비 수분양자분들이 메리트를 많이 느껴서 4년 후에 이 가격으로 분양받으면 메리트 있겠다, 그런 판단을 한 분들이 들어온 거고,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죠. 아예 가격, 그 분양 가격이랑 그 분양 전환 시점까지 아예 특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계획을 짜놨는데,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. 2년 전에 그 해당되는 나인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됐잖아요. 그리고 작년은 이제 11월 달에 입주가 됐는데, 네. 그 임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부분 그 분양가에 대해서 다 알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입주를 해야 되겠고, 어떻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겠다, 그런 어떤 스케줄 다 잡아놓은 거죠. 예를 든다면 1가구 1주택이었다면 현재 살고 있었던 집들을
분양시 네. 상태, 네. 임대차 계약하던 상태에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었겠죠. 전세를 네. 주었을 거고, 그래서 이게 분양되는 시점에 네. 그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네. 이 분양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자금 계획도 자금 계획이지만 이게 분양 전환 시점이 2년 당겨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에 그 누군가 내야 될 그 이 나인원 한남이라는 주택에 대한 그 보유세를 시행사가 내게 되냐 아니면 이 수분양자가 내게 되냐 이 2년치를 더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이 또 가격이 싼 주택이 아니잖아요. 누가 봐도 비싸고 그냥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데 그냥 지금 계획이 없던 그 지출이 생기게 된 거죠. 2년치 보유세 부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그냥 보유세 전가다.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그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그 전세 세입자를 내쫓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세 낀 집은 재값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보증금이 전체 분양가 이 나인원 한남 총 분양가의 한 7-80% 정도 되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큰 부담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랑 다르다는 이야기를 또 세입자들은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세입자들이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 내년부터 종부세가 이제 3.2%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%로 다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보유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맞긴 맞지만도 결국은 이런 올라가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결국은 이제 분양을 시키는 게 더 나은 거는 물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을 또 분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 기존 임차인들한테 그냥 전환하기에는 전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본인들도 분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분양가보다 조금 더 낮춰서 또 협상을 해서 그 수분양자들한테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자체를 6월 이후로 넘기는 거죠. 즉 계약은 미리 3월 달부터 하더라도 실제 이제 소유권 이전되는 거는 그 6월 이후로 넘김으로 해서 보유세 부담은 시행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같이 취하겠다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세입자들은 그것도 수용하기 어렵다. 어쨌든 우리는 4년을 약속을 한 거지 않냐. 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 나인원 한남 시행사인 DS 한남 측에서는 지금 보유세 부담이 생기기 전인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적자였다고 해요. 이미 2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보유세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내년부터는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. 근데 이게 그 경제 규모만 차이가 날 뿐이지 서울 아파트 임대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시장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내년 6월 전후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한창 입주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네.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사전 점검 직후에 그런 반응이 많았잖아요. 이 가격이면 그냥 한남동 간다. 그러니까 한남동 뭐 고급 주택을 가든 아니면 뭐 더위를 가든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옵션 중에 나인원 한남도 같이 낄 수가 있게 된 거죠. 시기가 어쩌다 보니까 겹치게 돼서. 그러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마찬가지로 그 6월 전까지 거래량이 좀 늘어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고민하던 수분양자분들이 뭐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. 근데 그때 그거를 접하는 그 입주 희망자분들, 뭐 매수 희망자라든지 전세 희망자분들이 나인원이랑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뭔가 만들어질 것 같다.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다. 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의 거주 희망자분들은 물론 뭐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모두 다 그 고려하고 있던 대상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우연치 않게 지금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시기가 겹쳐서 그러니까 그 21년 6월 전에 거래량이 많아질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힐이나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 4개의 하이엔드 아파트 모두 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엔드 아파트에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 내년 6월 전까지 천천히 상황을 보시다가 그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더 좋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